젊은 부부가 매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운전을 해서 매주 올라왔는데 제가 느꼈던 심적 부담도 상당히 컸죠. 가까이에서 오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어떤 실험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철학, 저의 코칭 철학이기도 하죠. 아이들은 환경이 달라지면 충분히 다르게 클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고 저의 철학이죠.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머님이 참 많이 노력하고 애쓰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대해주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늘 필기에 가셔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아이에게 말하는 연습을 했다고 울면서 얘기하실 때 참 마음으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에게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멋진데 이런 피드백 하시지 마시라고. 그 모든 게 평가의 말이라고. 그 평가의 말을 듣고 아이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질 것이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 너무 즐거워, 엄마 너무 행복한데 오늘은 숙제를 다 해서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네. 주관적인 내 기분을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대화법을 좀 하시라고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박사님 많이 연습했어요 라고 오시는데 참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이제 매주 오시지 않고 2주에 한 번도 오시고 3주에 한 번도 오시고 지금 얼굴 뵌 지 한 달이 다 돼가네요. 12월 달에 연말이라 우리 해넘기고 보자 이러고 통화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젠 아이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전문적이 되셨다고 할까요? 이제 아이의 문제를 붙들고 괴로워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케이스는 아마 제가 이 일을 놓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가 달라지면서 아이는 달라지거든요. 어떤 심리상담소를 찾아가시는 목적이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접근을 하시죠. 정신건강의학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좋아져도 좋아진 아이만큼 건강해진 아이만큼 부모가 건강해지지 않았을 때 아이는 언제든지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담과 코칭 끝에 부모의 평안함이 있지 않으면 이 상담과 코칭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멀리서 오셨던 이 케이스가 저한테는 사실 교과서와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런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들이 더 있어요. 7살짜리 아이 케이스도 맡아서 결국 아이는 3번도 채 못 봤죠. 엄마가 정말 열심히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는 그 어떤 교육 전문가보다도 그 어떤 정신의학과 교수나 의사보다도 오히려 저보다도 아이를 더 잘 케어하고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기를 수 있는 엄마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거의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입시 코칭 중에 또 아주 드라마틱한 코칭은 여름에 아이가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라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소리 민감성. 누가 발만 살살살살 걸어도 소리가 너무나 증폭돼서 들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소리 민감성이 몸의 열감,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들으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죠. 근데 어머님이 약물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고 여기도 지방에서 어떻게 소개로 오신 케이스였죠. 이게 지난 여름이었으니까 제 입장에선 참 굉장히 난감한 케이스였고 실험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여기는 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입시를 성공적으로 대비시켜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안고 시작했던 케이스인데 성공했냐고 물으시면 물론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소리가 조금 다른 증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시각 민감성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좀 어떤 다른 공포?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공포로 발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됐고 물론 학습과 더불어서 극복이 됐고 대학도 성공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또 성인 상담도 좀 있었죠.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했었던 성인 상담도 있었고 이상하게 저한테 오는 케이스들은 이미 심리 상담을 서너 군데를 돌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생 상담도 있었네요.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시험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공항 직전의 상태, 심장이 막
조이고 심계항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코칭을 받았던 케이스도 있죠. 이 친구가 방학 때 성공적으로 미국에 나갔다가 방학 때 들어왔다고 지난주 연락을 받았네요. 지난 1년은 저로서는 굉장한 좀 도전이었네요.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매번 너무나 긴박하고 밤 11시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12시 넘겨서도 통화를 했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사실 휴무일이 있긴 하지만 휴무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 힘든 건 휴무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쉬는 날 없이 지난 1년을 달렸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박한 상황들을 겪었고 절실한 상황들을 겪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돌이켜보니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놀랄만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코치로서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때로는 컨설턴트로서 때로는 멘토로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평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될 줄 알았고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줄 알았는데 우린 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2021년도 문이과 통합 첫 수능을 치렀는데 그 첫 수능이 4개 영역 전부 다 불수능이었다라고 입시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2022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 평가이고 또 제 생각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는 문이과 통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평가원도. 그렇다면 내년에 또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고1 학생들이나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되게 힘든 시간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학원 교육은 별로 변하지 않았죠. 공부를 더 많이 시켰다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학원 교육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과제는 더 많이 내줬고 심지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밤 11시 보강, 온라인 보강 들어와라 했었던 학원들도 제법 있었죠. 학원들은 학생들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수업을 했고 코로나로 불안한 부모들을 조금 안심시키고 위로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학습량을 강요했었던 게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럼 효과적이냐? 불과 지난 며칠 전에 난 뉴스에서 교육부 발표에서 상위권의 학습 저하는 없었다. 그러나 중하위권의 학습 저하는 코로나 비대면 수업으로 심각하다라고 발표가 난 것만 봐도 이미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문제가 조금 제기됐었던 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건 2022년도가 됐을 때 좀 더 실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드러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